당장 멈춰야 할 암 유발 생활습관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술, 담배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술과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생각해보니 저도 예전에 암 진단 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노력 꾹. 네, 이번에는 당장 멈춰야 할 암 유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당장 멈춰야 할 암 유발 생활 습관 뭐가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돌아봤고, 그리고 또 여러 암 환우분들하고의 공통점을 또 찾아냈고, 전문가분들이 또 말하는 것도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첫 번째는 바로 늦게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좀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술, 담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술과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예전에 암 진단 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수면 부족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늦게 아이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들면 평균 한 10번 이상을 깨는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늘 수면 부족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워킹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12시 넘어서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우리가 권장되어 있는 수면 시간 평균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삶이 꾸준히 반복됐던 거죠. 그러면 예전에 왜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 4시간 자고 공부해야 막 좋은 대학에 간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많이 자는 걸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를 수면으로 뽑았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 하셨대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유는 수면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체 회복.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몸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피로가 누적되겠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시간에 잠을 자줘야 우리 몸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자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나? 저도 이제 여기서 정말 의아했었는데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생각보다 우리 신체가 또 하는 기능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자면 모든 기능들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또 에너지를 보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세 번째가 또 이거는 정말 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호르몬 분비입니다. 이게 왜 암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잠을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멜라토닌은 암 환자들이 따로 챙겨 먹기까지 하는 영양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그걸 영양제로까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왜 중요하냐면 멜라토닌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제로까지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밤에 잠을 안 자면 분비가 안 된다고 하니
제가 호르몬 분비가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잘 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특히나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 3시 사이.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본다면 11시에서 2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고 그게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왜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니까 꼭 몇 시 전에 자야 돼 막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멜라토닌이 그때 나오니까 꼭 그 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정말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차라리 그러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안 좋을 거고 수면 시간이 일단 부족하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그렇게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생활을 지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절대 그만둬야 되는 습관은 늦게 자는 습관 또는 수면 부족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잘 때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때는 모든 빛을 다 차단해야지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막 깜깜하면 좀 무서워해서 수면 등 같은 거를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항상 그 불을 켜두고 잠이 들곤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럼 아이가 이렇게 잠들고 나서 그 불을 정말 꺼줘야 어른들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셔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또 수면의 질도 좋게 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가님은 네네. 혹시 그 암 진단받기 전이랑 후랑 수면 관련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늦게 잤어요. 아이가 일단 잠을 자야 우리가 육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육아 퇴근. 아이가 잠을 자야 육아 퇴근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아이는 12시가 육아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9시, 또 일찍 자는 애들은 저녁 8시 막 이렇게 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밤 12시에 자다 보니 그러면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서 한 2시, 좀 늦게까지는 3시까지도 저는 이제 일을 하거나 뭔가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아이를 깨워서 보내야 되고 저도 만약 직장 생활을 할 때는 6시 반,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수면이 부족할 때는 진짜 4시간 정도 자고 이제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냥 어깨 위에 커다란 구름이 있는 것처럼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암을 진단받고 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든 수면 그 시간은 좀 저에게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진단을 받으신 이후 네네. 이후에는 대략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전히 아이는 늦게 자기 때문에 저는 10시에는 솔직히 못 자고요. 그래도 이제 11시쯤에는 자려고 노력을 해서 늦게 자는 만큼 좀 아이가 늦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러면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8시간 그 자는 거를 저 스스로에게 지키려고 만약에 제가 12시에 자게 되면 아침 8시까지 자고 저도 아이랑 그냥 같이 늦게까지 자고 11시면 7시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소 8시간은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네.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작가님 암 극복하시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일단은 물론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식습관도 다 생활습관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항상 만성 피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감기도 되게 자주 걸리고
조금만 해도 그냥 힘들고 몸에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고 체력도 저하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운동도 계속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잠을 충분히 자기 때문에 낮 동안에 그렇게 피곤한 걸 느끼지를 못하고 생활을 하고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 제가 체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디 산이나 이런 걸 올라가더라도 계단만 올라가도 막 허걱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을 가뿐히 올라가고 쟤 왜 저렇게 잘 걸어할 정도로 가족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제가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전반에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습관이라기보다 현대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셔서 몸을 움직이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또한 예전에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 겪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몸은 움직여야지 됩니다. 활동을 해야 해요. 암이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 분들은 계속 농사 지으시고 분주하게 쪼그려 앉아서 뭐 일을 하시고 집안 청소를 하셔도 엄청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로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몸을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건강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직장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깨닫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점심시간 직후에는 무조건 걸으셔요. 먹고 나서 15분 정도 걷는 거와 먹고 나서 그냥 바로 앉아서 책상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혈당을 낮추는데도 걷는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것도 좋지만 조금 빠른 이제 걸음으로 그렇게 걷다 보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뿐더러 운동의 효과도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혈액순환 같은 그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특히나 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그런 근골격계 쪽으로 또 질환이 올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경우는 예전에는 좀 어떠셨어요? 좀 몸을 이미지는 왠지 잘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급식을 먹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선생님들이 한두 바퀴 이렇게 같이 돌자고 하시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 지금 빨리 가서 뭐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공문도 처리해야 되고 뭐 누구랑 상담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밥 먹고 할 시간이 없어서 누가 그냥 하자고 하면 했지 저 스스로 막 운동장을 돌고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1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면 무조건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거는 뭐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만약에 소파로 가셔서 누우신다든지 침대에 가서 누우시면 안 되고요. 가족분들과 산책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날씨가 안 좋다 하면 집에서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타시다든지 그런 의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니, 물을 마시는 것도 습관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정말 물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굳이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물은 목마를 때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물을 목마를 때 마시면 이미 탈수 상태라고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몸이 목말라, 갈증나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건 이미 탈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항상 물을 수시로 자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물을 챙겨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물이 왜 그렇게 몸에 중요할까요? 바로 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된다는 거 이미 그게 건강에 해로운 적신호라는 얘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물 대신 뭐 녹차나 커피 뭐 이런 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데,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 이온 음료 이런 것들도 굳이 그런 거를 돈 주고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하지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세요. 그런데 냉수는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을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덥다고 해서 시원한 물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특히나 자고 일어났을 때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찬물을 받으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에서도 순환이 일어나서 그 상태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뜨거운 물 먼저 해가지고 500ml 정도를 기본으로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독소 배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물도 안 먹고 막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밖에도 몸에 물이 왜 좋냐면 전신으로 그 에너지를 이동시키는데 물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이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에도 좋은 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암 예방을 위해서 드셔주셔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럼 적당량의 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2리터입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우리 몸에 적당한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에 2리터? 이거는 해보시면 되게 좀 많은 양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수 상태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2리터의 물을 먹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이 안 말라도 항상 텀블러를 옆에 두시고 습관처럼 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